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질문들 속에서 데이터라는 단서를 가지고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 바로 다중회귀 분석의 실제 적용 사례들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솔직히 수업 들으면서 맨날 궁금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랑 이론들을 배우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걸까 하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론이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계량경제학을 미스터리 사건을 푸는 탐정의 도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데이터는 단서고요. 이 단서를 가지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건 파일 3개를 함께 열어보면서 이 탐정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기업의 재무 구조와 정부의 세금 정책.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정부가 법인세를 조금 올리거나 내린다고 해서 그 거대한 기업들이 대출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의사결정을 진짜로 바꿀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들은 이런 일종의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 즉 기업의 부채 비율 YT가 도대체 뭐 때문에 변하는지 보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의자는 바로 법인세율 X2T고요. 물론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다른 용의자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델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싹 걷어내고 오직 세금 하나가 부채 비율에 미치는 그 순수한 영향만 딱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모델을 돌려서 얻어낸 결정적인 증거, 바로 이 결과표를 보시죠. 탐정이 수집한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법인세율이라는 용의자 옆에 붙어있는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 즉 계수입니다. 이 숫자 안에 우리가 찾던 답이 숨어 있죠. 교수님, 그래서 저 마이너스 1.2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 정부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기업의 부채 비율은 평균적으로 1%포인트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기업들이 빚을 내는 걸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했으니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기업의 재무실이 아니라 영국의 술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술소비라니? 흥미로운데요? 보통 술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말고 사람들의 술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은 또 없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연구자들도 그게 궁금해서 바로 이 관계식을 만들었죠. 결과, 즉 주류 소비량 NT에 영향을 미치는 용의자들로 술값 X2T, 사람들의 소득 X3T, 그리고 술 광고비 X4T를 딱 지목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겁니다. 분석 결과 여러 단서들 중에서 특히 이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플러스 0.657. 이건 바로 실질 가처분 소득, 즉 X3T 변수의 계수입니다. 이 양수 플러스 값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술 소비도 함께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부르죠. 즉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영국에서 주류가 소득이 증가할 때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정상재의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앞선 두 사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좀 더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 아동 사망률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교수님, 아동 사망률은 가난이나 질병, 교육, 문화 같은 정말 많은 요인들이 막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과연 계량경제학 모델로 분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 계량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요인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지를 가려내야 하니까요. 연구자들은 먼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변수들을 정의했습니다. 아동 사망률, CM을 최종 결과로 두고요. 여성의 문자 해독률, FLFP, 1인당 국민총생산, PGNP, 그리고 총출산율, TFR을 주요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64개국의 데이터를 이 모델에 넣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여러 용의자들 중에서 유독 한 변수가 아동 사망률에 지대하고도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768. 이 숫자는 여성 문자 해독률, FLFP 변수의 개수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저 숫자 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니.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음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 사망률은 극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죠. 1인당 소득이나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여성 교육이 아동의 생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 재무, 소비 패턴, 그리고 아동 사망률이라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 이 탐정 도구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복잡한 현실의 질문을 명료한 사건 개요, 즉 수학 모델로 정리하고 수많은 용의자들 속에서 진범의 영향력만 정확히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숫자라는 결정적 단서 하나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력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문제들도 데이터를 통해 그 핵심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력한 탐정 도구를 손에 쥔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미스테리를 가장 먼저 풀어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